자, 이제 일반각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쭉 이어나가 봐야 되는데, 요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상황이 있고, 그 상황과 관련해서 소개해야 될 용어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시초선과 동경이라고. 그래서 관련된 장면부터 좀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 속에는 지금 반직선이 두 개 띄어져 있습니다. 직선은요, 양쪽으로 끝이 없이 뻗어나가는 선이고, 반직선은 말 그대로 반쪽짜리 직선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한쪽은 끝이 있고 한쪽은 끝이 없는 선이에요. 자, 어쨌든 반직선 두 개가 지금 화면 속에 띄어져 있어요. 편의상 이 반직선은 반직선 OX, 또 이 반직선은 반직선 OP라고 불러줍시다. 그때 이 상황 속에서 가정을 좀 하는데, 요 반직선 OX 있죠? 요 반직선은 위치가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이라 봐줍시다. 그리고 여기는 반직선 OP 있죠? 자, 요 반직선은 움직이는데 회전을 한다 칩시다. 요 반직선 OX 하고요, 고정된 요 선하고 포개져 있다가 여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자, 빙 돌아가는 거예요. 시계바늘처럼 마치. 자, 그렇게 움직이는 선과 움직이지 않는 선이 있다 칩시다. 요런 장면을요, 두 가지 반직선을 보면서 그 안에서 각도를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삼각함수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보게 될 거거든요. 자, 정말 많이 보게 될 장면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니까 의사소통을 위해서 좀 알아둬야 돼요.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요 반직선을 갖다 우리는 시초선, 자, 시작이 되는 선이다, 요 정도로 일단 한번 들어두시고요. 위치가 고정된 선을 시초선, 그 다음에 그 시초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자, 빙빙 돌아가는 요 반직선, 요런 반직선을 우리는 움직일 동자 써가지고 움직이는 선이다, 동경이라 불러줍니다. 시초선, 동경 한번 들어봐 두세요. 자, 자주 언급이 되는 용어예요. 실제로 상하함수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회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시초선 OX의 위치에서 점 O를 중심으로 동경 OP가 회전을 하는데 얼마만큼 지금 회전한 건가? 그 회전한 양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거든요. 시초선을 OX, 동경을 OP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지금 얼마나 회전했는지 그 양을 나타낼 때는 각 XOP의 크기 라고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회전한 양을 나타낸다고요. 자, 그랬을 때요, 요 지금 동경하고 시초선이 틀어져 있는 정도 있죠? 요 정도를 구체적으로 수치를 45도라고 밝혀놓읍시다. 실제 45도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요 그림을 딱 보고요, 자, 시초선부터 동경이 회전을 해갖고 자리를 딱 잡은 겁니다. 지금 요만큼 틀어져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동경의 위치는 정해졌어요. 그때 요 그림을 보고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얼마나 회전했나 그 양을 대답해봐라고 하면, 각 XOP의 크기를 지금 대답해봐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 대답할 겁니까? 당연히 45도 아닌가요?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45도 회전한 모양새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자, 각 XOP의 크기는 지금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경의 위치가 정해지더라도, 동경이 딱 여기에 자리를 잡더라도요, 실제로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묻는다면 이 그림으로부터, 자, 동경은요 단순히 45도 회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360도를 회전한 다음에 45도를 더 간 걸지도 몰라요. 아니면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더 간 걸 수도 있어요. 720도 돌고 45도 더 간 걸 수도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각 XOP의 크기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겠죠? 막 100바퀴 돌고 45도 더 간 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리를 어떻게 하냐? 동경의 위치가 하나로 정해지더라도 그때 이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얼만큼 회전했나, 각 XOP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요까지 일단 들어두시고요.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뒤 이어진 영상에서 이어가는데, 그때 일반각이란 주제도 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회전한 양에 대해서, 즉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각 XOP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림상으로만 봤을 때요, 자, 이 동경은 시초선으로부터 얼마나 회전했을까요? 회전한 양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었고,
자,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45도만큼 회전했네요 라고 답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360도보다 더 큰 각도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45도 간 걸 수도 있습니다. 시초선으로부터. 근데 360도만큼 한 바퀴를 돈 다음에 45도를 더 간 걸지도 몰라요. 이 동경은. 지금 그림만 봤을 때는. 또 시초선으로부터 360도만큼 돌고 또 360도 돌고 그 다음 45도 간 걸지도 모르고, 그래서 동경의 위치가 하나로 정해지더라도 이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회전한 양, 즉 각 XOP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더 있습니다. 뭘 더 생각해 볼 만하냐면, 자,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요, 이쪽 방향으로 회전한다 칩시다. 그러니까 그 시계를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인 거예요.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 그때 우리는 각도상 이걸 양의 방향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반대로도 돌 수 있어요.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걸 각도상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각도를 얘기할 때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라 합니다. 이건 뭐 정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요 그림만 봤을 때는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자, 음의 방향으로 돈 걸지도 몰라요. 315도만큼. 자, 315도만큼 돈 걸지도 모릅니다. 360도에서 45도 뺀 겁니다. 지금 315도는. 근데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15도 회전한 걸지도 몰라요, 동경이.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그냥 마이너스 315도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360도를 돌고, 그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음의 방향으로 315도 더 간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음의 방향까지 여기다 쭉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요 계산하면 지금 마이너스 315도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음의 방향까지 다 고려하더라도 결론은 똑같아요. 동경의 위치가 지금 그림상에서 한 군데로 정해지더라도요, 자, 그렇다 쳐도 각 XOP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각 XOP의 크기는 이거다라고 답을 하나로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잖아요. 각 XOP의 크기가 하나로 정해지잖아요. 자, 각 XOP의 크기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림상에서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고정됩니다. 하나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315도, 마이너스 315도로 각 XOP의 크기가 정해졌다 칩시다. 그러면 동경이 시초선으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315도 회전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동경의 위치가 하나로 정해진다 해서 각 XOP 크기가 하나로 정해지진 않는다라는 얘기 계속하고 있고, 그때 그럼 각 XOP의 크기는, 자, 이 그림을 보고요, 각 XOP의 크기는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고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 360도 곱하기 n은 지금 정수라 돼 있죠. 플러스 45도. 요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요 뒤쪽에다가는요, 0도 이상, 그 다음에 360도 미만의 각을 일반적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요러한, 자, 수식을 적어줌으로써 각 XOP의 크기를 얘기해주면 됩니다. 요 수식의 의미를 잠깐 보자면은 요 n 자리에요, 정수를 투입해 봅시다. 1, 2, 3, 4, 그 다음에 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정수를 쭉 투입해 보면 여기 있는 각도 하나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각도들, 요 항목들을 일반화시켜 요렇게 수식으로 묶어놨다고 보면 되겠어요. 요 n 자리에다 적절한 정수를 쭉쭉 투입하게 되면은 요 각도들이 하나하나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각 XOP의 크기는 이렇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표현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지금 동경 OP가, 적어드릴게요. 동경 OP가 글씨가 막 날아가는데, 나타내는 일반각.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지금 적어봐라라고 하면 요 수식을 적어주면 돼요. 요 표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요 화면 보면서 정리를 잠깐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 일반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공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 일반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를 한 것 같지? 별것도 아닌 내용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이고, 처음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딱 펼치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번 시간에 일반각에 대해 쭉 공부를 했고,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한 게 맞나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살펴보면 좋을 예제 2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요 예제 2가지를 보면서, 저기 저 말이야 라고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은, 그냥 요 주제에 대해서는 요 정도 공부하면 자 됐고, 다음 스텝으로 순탄하게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 라고 판단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보면 좋을 예제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한 내용 간추릴 겸, 시초선이 OX란 반직선일 때, 그러니까 요 반직선을 시초선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때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 요 각도 말하는 겁니다. 자, 120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을 그려보라라고 여러분들한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뭘 요구하는 것이냐? 특정 각을 나타내는 동경을 그려보라라고 하면은, 여기 시초선을 생각하고, 그러면 이 시초선으로부터 요 각만큼 회전을 했을 때 동경이 어디에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그걸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120도 말하는 거잖아요.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120도만큼 동경이 회전한다 칩시다. 90도에서 30도 더 가는 거니까 한 요 정도의 자리를 딱 잡으면 되겠죠. 동경이 요쪽으로 뻗을 겁니다. 그죠?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동경 OP에 대해서. 자, 요 예제는 요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서 공부한 내용을 잠깐 돌이켜보자면요. 각이 딱 정해졌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죠? 그 상황에서 이 특정 각을 나타내는 동경을 그려보라라고 하면 동경의 위치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자, 각이 하나로 정해지면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은 위치가 하나로 정해져요. 근데 반대로 이 그림을 먼저 봤다 치고요. 자, 시초선과 동경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림을 보고 나서 동경을 여기 쪽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각을 한번 생각해봐라고 하면은, 동경을 이쪽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각은 무수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120도도 동경을 여기 쪽으로 위치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360도 플러스 120도도 동경을 이쪽으로 위치시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양의 방향으로만 생각해도 동경을 이쪽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각이 무수히 많고, 음의 방향까지 추가하면 여전히 무수히 많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동경의 위치가 정해지더라도 동경을 이쪽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각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 복습 한번 하고요. 어쨌든 이 예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건지 아시겠죠? 요런 주문이 들어오면, 자, 그럼 예제 다음 거 하나 봅니다. 또 이 그림 보면서요, 요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초선이 OX란 반직선일 때, 자, 요 반직선을 시초선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그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 구해보자 그랬어요. 자, 요 그림 보면서 동경 OP가 지금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해보자 그랬고, 지금 뭘 하라는 거죠? 수식을 적어야 되죠. 우리는 요 주문사항이 들어오면 수식을 적으라는 건데, 어떤 수식을 적으라는 거냐? 자, 360도 형식이래요. 360도 곱하기 n. 자, 그리고 괄호 치고 n은, 자, n입니다. 이거 n은 정수, 요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360도 곱하기 n은 정수예요. 플러스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한 각을 쳐다보는데 0도 이상 360도 미만의 각. 자,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 0도 이상 360도 미만의 그 각을 가져와서 여기 위치시켜 주면은, 자,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지금 우리가 구해 본 겁니다. 요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서 요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죠? 실제로 정수들을 요 자리에 투입해 봅시다. 1, 2, 3, 4, 5, 6 하면서 양의 정수를 쭉 투입하고, 0도 투입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면서 음의 정수 쭉 투입해 보면 요 수식으로부터 출력되는 각도들은, 자, 죄다 동경을 요쪽으로 위치시키는 각들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진 식이에요. 오케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생각해봐라라고 하면 요 수식을 생각하자는 겁니다.